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 54세가 됐어요. 이 나이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날 나는 또 떨어졌다.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면접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떨어졌다는 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거절이었으니까요. 54세. 이 숫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건물 청소 일자리, 그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면접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척해진 볼,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6년. 그 6년 동안 저는 오직 두 딸만 보고 살았어요. 큰애를 대학 보내고, 둘째를 대학 보내고, 적금을 깨고 또 깨고, 허리는 점점 휘어갔고,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큰애는 이제 취업 준비생, 둘째는 대학 4학년. 이제 제가 벌어야 할 차례였어요. 근데 아무도 54세 아줌마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엔 어디가 봐야 하나? 편의점? 아니면 식당 설거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걸로 작은애 학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눈과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눈빛이었어요. 설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고향 바닷가 마을, 여름 햇살, 그리고 그 눈빛. 여기 8층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 낮아지긴 했지만 그 사투리 억양이. 건물 청소팀 면접 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낯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남자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내려야 했어요. 이 두근거림을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경비원이 웃으며 그 남자에게 거수 경례를 했어요. 사장님? 경비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니, 순애 누나. 맞지?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고향 후배로 우리보다 3살 어렸던 동네 동생 찬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사투리로 소리쳤어요. 니 진짜 순애 맞나? 그 억양, 그 목소리, 그 눈빛. 혹시 너 경식이? 김경식?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제가 몰래 아주 몰래 좋아했던 그 경식이 그를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계속 경식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중년의 경식이는 나이는 들었지만 의젓하고 멋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찬일이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아이고, 누나는 모르지. 경식이 형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 해. 8층 헬스장도 형님 겁니다.
졸업 후 경식이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친구들과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경식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저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청소 면접에 떨어지고 경식이는 건물주가 됐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산 거죠. 순애야. 경식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 초라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응. 일자리 구하는 중이야. 애들 대학 보내고 이제 나도 일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버는데 너까지 일해야 하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경식아, 나 사별한 지 6년 됐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경식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몰랐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랬구나. 경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에 그가 말했어요. 순애야, 우리 8층 헬스장 프런트 데스크 자리 하나 비었거든. 회원 관리하고 운동 스케줄 잡아주는 일인데 해볼 생각 없나? 아니, 경식아. 나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배우면 되지. 어렵지 않아. 컴퓨터 쓸 줄만 알면 돼. 제일 하기 싫은 말이었지만 해야 했어요. 내 사는 게 짠해서 채용하려는 거 아니지? 그런 게 아니다. 경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필요 없는 사람을 뭘라고 쓰겠나? 나 지금 진짜 사람 필요해. 그리고 옛날 친구 일자리 주는 것도 잘못이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정이든 뭐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54세 여자가 건물 청소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생활고 앞에선 자존심도 흔적처럼 사라지거든요. 고맙다, 경식아.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경식이가 웃었어요. 30년 전 그 미소 그대로. 일주일 후에 출근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더 많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경식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54세의 새 직장, 막상 첫 출근을 하려니 불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엄마, 파이팅! 엄마 할 수 있어. 큰애가 응원해줬어요. 엄마 진짜 유니폼 잘 어울린다. 둘째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경식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따, 순애야. 유니폼 잘 어울린다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나이 먹은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고? 억수로 예쁘다.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쁘다니. 54세 아줌마한테 예쁘다니. 아니야. 박순애, 정신 차려. 이건 그냥 일자리일 뿐이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 열면 되고 회원 이름 검색하면 여기 나오고. 경식이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쾅, 쿵쾅. 심장 소리를 들킬까봐 두 손을 가슴에 모았어요. 순애야, 다 알아들었지? 경식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렸어요. 응. 사실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몇 번의 화면이 지나갔지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식이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어요. 어때? 일 좀 적응됐어? 응. 생각보다 괜찮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직원들 눈치도 보였고 컴퓨터 입력보다는 메모하는 게 빨랐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잘 대해줘서 고마워. 그래, 다행이다. 경식이가 헬스장과 시계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순애야. 응?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찬일이도 부를게. 좋아. 8층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처음 면접 보러 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54세 나이라 면접에 떨어지고 풀이 죽어 탔던 엘리베이터. 혼자 생각하며 잔잔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1층에 도착하니 찬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삼계탕집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표정 왜 이렇게 밝아? 일 재밌어? 응, 괜찮더라.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자꾸 경식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순애,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두 딸의 엄마잖아.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야, 여기 좀 봐봐. 경식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여기 이 메뉴에서 이렇게. 경식이의 손이 키보드 위에 있었고 제 손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의 닿을 듯 말 듯.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아, 그래. 경식이가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럼 나 사무실 올라간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급하게 사라지는 경식이를 보며 저는 자리에 앉아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54세, 두 딸의 엄마, 6년 전에 남편을 보낸 여자. 그런 제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점심시간 찬일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자꾸 웃고 있는 게 무슨 소리고? 안 웃었는데? 아이고, 저는 다 봤습니다. 형님 생각하고 있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찬일아, 형님도 누나 출근하고 나서 요즘 표정 좋아 보이던데. 장난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나는 정말 경식이를 매 순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2달이 지난 금요일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경식아, 요 앞에 카페, 혹시 시간 있으면 내가 차라도 한 잔 살게. 경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니, 내가 사야지. 당연하지.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용기 내서 물었어요. 경식아, 너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못 갔다. 왜? 너 조건도 좋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경식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 경식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중에 말해줄게. 너는 재혼 생각 없나? 애들 키우느라 그럴 생각도 못했어. 남편 보내고 나서 6년 동안 그냥 애들만 보고 살았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 혼자 사는 것도 외롭더라. 경식이의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제 손 가까이.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순애야, 우리 자주 이렇게 차 마시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 경식이를 좋아하는 거 맞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몰래 경식이를 쳐다보던 그때처럼.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순애야, 너 서울대학 간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경식아. 나 너한테 할 말이. 그때 그의 가족들이 경식이를 불렀다. 경식아, 사진 찍자. 결국 경식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나도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고백했다면 경식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달라. 내가 용기를 내봐도 될까? 생각만으로도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헬스장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한 지 3개월. 순애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일 뿐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경식이만 보면 심장이 뛰었으니까요. 어느 날 후배 찬일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직업이 의사인 회원이 자꾸 작업을 건다는 이야기였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54세 아줌마한테 누가 작업을 걸겠어? 그런데 찬일이의 다음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식 형님이 질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경식이 헐레벌떡 프론트로 뛰어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요.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 이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버렸구나. 촛불이 켜진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둘은 긴장한 채 마주 앉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헬스장 이야기를 나누다 경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해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했어. 사실은 많이 좋아했어. 경식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야? 응, 졸업식 날 고백하려 했었는데. 나도 그래. 경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그 순간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사고 났어. 빨리 와봐. 순애는 가방을 들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큰딸,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또다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순애의 머릿속엔 수술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애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식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경식은 순애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눈빛을 보며 순애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내 편이구나. 수술실 앞 의자. 경식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으니까요. 새벽 2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자판기 커피 2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애가 용기를 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경식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나 너 좋아했어. 국민학교 때부터.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고백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졸업식 날도 내가 서울로 떠난 후에도 그냥 기다렸어. 30년 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순애도 떨리는 손으로 경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했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둘은 울며 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고백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큰딸이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딸들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새벽까지 있던 그 아저씨 누구야? 순애가 얼버무리자 둘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귀는 거야? 큰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고향 친구야.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우리 다 컸잖아. 순애는 두 딸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 이제 다시 사랑하려고 해요. 봄이 왔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경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말해도 되겠나? 나 너 좋아한다. 30년 전부터 계속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순애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 소년 같았습니다. 바보야, 나도 너 좋아했어. 그때도 지금도. 경식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도 되지. 54세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순애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응, 시작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교제한 지 6개월 동안 매일이 설레었습니다. 54세인데 20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주말 경식이 제안했습니다. 고향바다 가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에 바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고향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비린 바닷바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파도에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잡아줬잖아. 그때부터 널 좋아했나 봐.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순간 경식이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박순애, 54년을 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30년을 넘게 기다렸어. 이제 평생 같이 가자. 나랑 결혼해 줄래?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바보야, 왜 이제야?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좋아. 남은 인생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감쌌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딸들은 신이 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경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순애야, 나 지금 병원인데 너 올 수 있나? 왜?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막 시작하려던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그리워하다 다시 만난 사람. 프로포즈를 받았고 한 달 후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식은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검사 결과, 병원,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경식이는 건강해. 헬스장 운영하면서 매일 운동하잖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식이 목소리가 떨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5층 종합검진센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긴 복도 끝 창가에 경식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돌아봤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식이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경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 위암 말기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경식이에요? 왜 우리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식이가 말했어요. 결혼식을 취소하자. 너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지금 취소하는 게 낫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경식이한테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혼자 아프고 혼자 죽으려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정하지 마. 경식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거야. 예정대로 한 달 후에. 아프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결혼 서약 아니야? 경식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식이는 많이 야위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54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경식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계셨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큰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대신 저를 이끌어줄 딸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경식이가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그가요. 야위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두 분이 3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그리고 신랑이 많이 아프시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 결혼식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울먹이는 박수였습니다. 신랑 박경식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경식이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예.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박순애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경식이 손이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남편이 되어줘서. 식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울음소리도 함께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경식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대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소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경식이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는 것, 손을 잡고 짧은 산책을 하는 것,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경식이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후회 안 해.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경식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경식이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그냥 함께 침묵 속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경식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릴 정도로요. 순애야, 고향 받아보고 싶다.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휠체어에 경식이를 태우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놀던 바다, 프로포즈했던 그 바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애야, 응, 나 행복했어. 3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 5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너랑 함께한 이 7개월이야. 나도 행복했어. 30년을 기다린 게 아깝지 않아. 이 7개월이 내 인생 전부보다 소중해. 경식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어요. 마지막 키스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았어요. 순애야, 내 옆에 있을 거지? 응, 있을게.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나 조금 자도 될까? 응. 자, 내가 여기 있을게. 경식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1시간만 더, 1분만 더라도 제발. 새벽 3시, 경식이가 눈을 떴어요. 어디 아파? 경식이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안 아파. 내가 있어서 안 아파. 손을 꼭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다음 생에도 만나자. 꼭 만나자. 그때는 더 일찍. 응, 꼭 만나자. 더 일찍, 더 오래. 경식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소리가 멎었어요.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3시 27분. 그렇게 경식이는 떠났습니다. 장례 후 경식이를 고향 바다에 상골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바다예요. 파도가 경식이를 데려갔습니다. 그제야 울었어요.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경식아, 경식아. 제발,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 후 경식이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였어요. 경식이 필체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먼저 가서 3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1년 함께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순애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진심으로. 내 덕분에 웃으면서 갈 수 있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다시 사랑해. 다시 웃어. 다시 행복해져. 54세에 다시 시작했잖아. 그럼 60세에도 70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내가 웃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행복해져. 사랑해, 순애야. 영원히 사랑해. 너의 남편 경식.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만이 아닌 감사함도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경식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0세가 됐어요. 여전히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고향 바다를 찾았습니다. 경식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그 바다예요. 벤치에 혼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나 지금 행복해. 내가 원하던 대로 다시 웃고 다시 살고 있어. 힘들 때도 있어. 내가 그리울 때도 있어. 하지만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비록 7달이지만 평생보다 소중한 시간을 줘서. 다음 생에는 꼭 더 일찍 만나자. 그때는 더 오래 함께 있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경식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꼭 만나자. 더 일찍, 더 오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박순애입니다. 54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60세가 됐어요. 아직도 경식이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30년을 기다렸고 7달을 함께했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사랑할 용기, 시작할 용기, 아파도 다시 일어설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54세에 저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늦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